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헌법 23조 중에 마지막 23조 사망, 이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사망은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공익사업에 있어서 그분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한 사업들, 즉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물론 헌법 23조에는 수용뿐만이 아니라 강제 사용 그리고 규제 정도가 심한 그러한 제한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이 세 개를 모아서 공용 침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공용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건 바로 공공 필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 제한, 즉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즉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 침해가 있어야 되고, 또 보상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어요. 즉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라 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고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보상을 하라고 해서 보상 법정주의입니다. 즉 보상을 법률로서 정하라고 하는 보상 법정주의를 우리 헌법이 택하고 있고, 또 마지막 요건은 보상을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 하는 네 가지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요건은 이 23조 사망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보상을 하려면 어찌됐든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라 좀 감당하기 힘든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5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문에는 4가지 요건만 되어 있고요. 저번 주에 봤던 23조 1, 2 사망을 뜯어보면 이제 그 사망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5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강제 수용을 공용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바로 공공 필요입니다. 즉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업이 누가 하든 공익성이 있어야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성이 없으면 강제 수용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해요.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권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권을 준다면 그거는 우리 헌법 23조에서 주고 있는 그런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요건은 바로 공공 필요입니다. 공익성이에요. 뭐 공익성? 뭐 국방 군사 이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방 군사 시설을 낸다 그러면 그것도 공익성 있겠죠. 또 도로, 공원, 뭐 하천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도시 기반 시설, 이거 당연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겠죠. 전통적으로는 그런 국방 군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그러한 도시 기반 시설, 그리고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공용이 모두 쓰는 체육관 같은 거, 이런 다 공중 다수의 이익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의 복지 행정국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다양하게 이 공익성의 개념도 좀 확대돼요. 그러한 도로라든가 뭐 국방시설 이런 전통적인 공익성에서 현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지역의 고용 창출,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그러한 시설들도 이제는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산업단지의 공익성을 주는 게 뭐겠어요? 그 지역의 균형 발전,
또 고용 창출 이런 경제적 사회잖아요. 즉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 경제라든가 또 뭐 고용 창출을 크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쪽에서도 이제는 현대의 국가로 오면서는 공익성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1960년 당시에 사실은 외화 획득을 위해서 서울에 대우에서의 워커힐 호텔 같은 거, 호텔은 사실 대우라고 하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상대로 외화를 우리나라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외화 획득을 위한 그러한 호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그게 좀 문제는 좀 있죠. 그런 호텔까지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기도 남부권역에 안성이라든가 뭐 평택 이런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해왔던 골프장, 뭐 강원도 근저리 골프장 같은 거 많이 줬었어요. 근데 이 골프장이 그러면 과연 공익성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플래카드 보셨나요? 골프장이 웬 강제 수용이냐? 골프장이 무슨 공익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플래카드 보셨죠? 그처럼 골프장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한동안 수도권 남부에서 많이 있었어요. 결국 공익성이 있는 걸로 유권 해석도 있었고요. 또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지결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뭐 설명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 골프장이 국토계획법상에 체육시설로 인정이 돼서 그게 이제 그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대법원이 그런 것까지 공익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물론 뭐 꼭 그렇게 판시한 건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가면 더 복잡하니까 뉘앙스는 그랬어요. 골프장까지 그게 무슨 공익성이 있느냐? 그래서 법을 바꿔라. 뭐 하는 그 국토기획법이 그래서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여하튼 뭐 개인도 결론적으로 개인도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 창출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개인에게도 수용권을 주는 수가 있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단 그럼 그 공익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뭐 앞으로 배우게 되는 토지보상법에 보면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무슨 뭐 좀 선한 마음으로 어떤 뭐 묘지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 묘지공원은 사실상 이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그 묘지공원료를 얼마로 할 거냐 또 현지인은 얼마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공익적인 목적인지 하는 부분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누가 판단해요? 토지보상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에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묘지공원 사업 공익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단을 도지사라든가 중앙토지수용원이 협의를 거쳐서 그 공익성을 판단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공용 수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로 그런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수용하려면 이제 이 공용 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재산권에 아무 침해가 없는데 그 손실보상 강제 수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침해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그 공용 침해의 종류가 수용, 강제로 그 소유권 자체를 원하지 않아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것이 이제 수용이고요. 사용은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임대료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영구히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용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지하철도. 이것은 땅 밑에 지하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땅 위의 지상은 대부분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뭐 30m, 20m 이 지하철도 지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도 저 또 배울 겁니다. 그런 사용. 그리고 이제 이 제한이 제일 힘든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린벨트의 그러한 어떤 행위 제한 이 부분이 1, 2항 헌법 23조 1, 2항에 해당되는 제한이냐 아니면 이 3항에 해당되는 제한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약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뭐 딱히 23조 3항에 해당되는 제한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헌법을 보면 어찌됐든 자기가 참기 힘든 수인하기 힘든 그러한 제한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은 그런 제한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헌법 23조에서는 일단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수용 사용 제한과 같은 공용 침해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익성이 있고 그런 공용 침해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바로 법률로서 하라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용 침해를 당한 공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침해당한 이 수용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뭐 주거비를 주어 또는 뭐 이주대책을 세워줘 또 토지 보상은 이렇게 산정해 또 지작물 건물과 같은 지작물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을 평가해 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 때 다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또 법률로서 뭐 예를 들어서 주거비라든가 뭐 인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또 위임을 해줘요. 하지만 그 보상에 대해서는 어찌게 됐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서 큰 줄기는 정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대통령이 만들든 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든 그게 위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해요. 우리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용산 참사라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2006년인가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철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관도 한 명 낀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참사라고 표현할 만큼 그때 사건이 컸었는데 그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권리금 보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상가는 전월 임대료 외에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권리금 얼마에 뭐 보증금 월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토지보상법 또 뭐 그 위임받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봐도 권리보상 해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왜? 우리 헌법에서는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죠?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권리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법률로 이제 권리금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리금이 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연구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권리금에 대해서, 즉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권리금 보상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률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직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우리 LH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도 수용을 해도 그 땅은 다시 또 다른 형태로 바뀌었지만 밟아볼 수는 있는데, 댐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 다 수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택지 사업보다는 댐 수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내 고향이 수몰돼서 이제 가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정신적 보상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습니까? 보상은 법률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어디에도 정신적 보상을 해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보상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적어도 대강이라도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상에 대한 법률 규정, 이것을 보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뭐요? 공익성, 그리고 수용 사용 제한 같은 공용 침해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의 종류가 법정으로 규정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요건은 뭐예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건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당한 보상이 뭐죠? 뭐 실질적으로 판례나 보면 종전의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제한 없이 종전의 정상적인 그러한 가격은 100%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게 정당한 보상이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은 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정부가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가 제도는 정부가 어떤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시지가는 세금 때문에 주민들 저항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시의 거래 가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학자들 간에는 통상적으로는 뭐 도심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거래 가격이 뭐 한 20% 정도 더 높다고 그래요. 즉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한 80% 정도. 그리고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뭐 60%, 7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 토지보상법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일반적인 거래되는 시가보다 좀 낮은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판례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보상법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된다 라고 상당히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정당 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걸 가지고 평가사가 또 재량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 좀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것도 좀 반영할 수 있고,
또 평가를 하면서 그 공시지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꼭 위헌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보상에 제일 이제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표준지 공시가로 각 그 보상 가격을 산정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많이 지금 학계에서는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토지 평가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보상에서 현실적으로 신뢰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좀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지구가 있으면 이 사업지구 내에는 어쨌든 공시지가에 준해서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변의 지가는 더 많이 올라요. 즉 이 사업지구 내에 100원을 보상을 하면 여기 개발된 이익이 반영이 돼서 주변 지가는 150원, 뭐 200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원 보상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변에 가서 땅을 못 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100원을 가지고 100평의 땅을 농사 짓던 사람이 이 보상금을 갖고 주변으로 가게 되면 50평밖에 땅을 못 사고 그럼 농사는 훨씬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공익사업지구 내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면서 이 주변에 땅값 오르는 것은 지금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상하면서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지구를 잘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이 주변의 땅값들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 민원이 그 형평성 민원, 즉 사업지구 내에는 어떤 그 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규제하지만 사업지구 밖에는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땅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이제 이 조항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토지 수용을 하려면 결국은 제일 먼저 요건이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든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 사용 제한과 같은 재산권의 공용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또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만 보상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런 걸 다 해주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손실보상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23조 사망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요건으로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봤던 바로 23조 1, 2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네 가지 요건 외에 마지막 요건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항과 2항, 3항 다 1항도 어떤 제한이 있고요. 2항도 공공복리적합의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3항으로 오면 더 큰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1항에 해당되는 제한은 보상 규정이 없죠. 여기는 1항은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3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3항에 해당되는 제한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1항에 해당되는 제한인지 3항에 해당되는 제한인지 하는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특별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1항에 해당되는 그 제한은 야, 너 그 정도의 제한은 네가 그냥 참어. 네가 그냥 수인해. 라고 하는 그냥 그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제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공공복리를 배려한 정도면 그 정도는 네가 그냥 보상 없이도 감수해야 돼 라고 하는 제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수용 사용 또 제한이 있는데 사망에 해당되려면 얘는 1, 2항은 그러한 내재적 한계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재산권에 그 내재되어 있는, 즉 그 정도면 참아야 되는 그러한
제한이라고 보는 거고, 사망은 특별한 희생, 그 참기가 어려운 거죠. 참기가 어려운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권을 박탈을 해요? 당연히 참기 힘들죠. 또 내가 가만히 있는 내 땅을 뭐 어떤 비상 상황이어서 강제로 내 땅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특별한 희생이죠. 그리고 제한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사망을 이게 복잡해서 그런데 사망에 대한 제한도 어찌됐든 내가 정말 참기 힘든 뭐 그러한 제한이라고 하면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 일량에 해당되면 내재적 한계고 사망에 해당되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이제 보상과 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23조 전체에서 나오는 그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 특별한 희생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일량은 보상 안 주고 사망은 빼앗고 강제로 쓸 수도 있고, 또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거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사망에서 도출되는 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공공필요, 공용침해, 그리고 보상 법정주의, 그리고 정당한 보상, 이것이 손실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그 특별한 희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용이 됐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보상받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수용은 된 거죠. 그렇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몰래 갖다 심은 것이 만약에 이제 위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 인정 이후에 심었다 라고 하면 그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설사 수용이 돼도 그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특별한 희생이 따라야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용 수용에 대한 그 요건, 이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보상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공익성 문제와 또 공용 침해 문제, 그리고 보상 법정주의, 그리고 정당한 보상, 그리고 특별한 희생, 이것이 있어야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5가지 요건을 들어서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는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5가지 요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5가지 요건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고 근본 학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